우리 구독자님, 혹시 요즘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회사 다니고 비슷한 연봉을 받는데도 어떤 집은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떤 집은 월급날만 지나면 통장이 바로 비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시는데요. 풍수에서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사람의 능력만이 아니라 돈이 머무르는 그릇이 따로 있다. 그 그릇이 바로 우리 집의 주방과 식탁입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올리고 가족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드는 자리. 이 주방과 식탁의 기운이 정리되어 있는 집과 창고처럼 뒤섞여 있는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흐름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 살고 계신 집 구조나 인테리어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주방과 식탁 정리만으로 돈이 머무는 집으로 바꾸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말과 글의 기운이 먼저 움직이면 그 다음에 공간의 기운이 따라온다고 보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돈이 머무는 주방을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집에서는 주방과 식탁을 이렇게 쓰십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만 잠깐 정리가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방은 살림이 쌓이는 창고가 됩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늘 포개져 있고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끓어 넘친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고 구드 위와 냉장고 위에는 잘 쓰지 않는 상자와 물건들이 층층이 올라가 있습니다. 식탁은 어떤가요? 가족이 밥을 먹는 자리라기보다 택배 박스, 고지서, 약봉지, 아이들 학원 안내문, 각종 영수증, 심지어 가위, 테이프, 리모컨까지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임시 보관소가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앉기 전에 먼저 식탁 위부터 치우고 옆으로 밀어놓고 쌓아두고 시작하게 됩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눈에 들어오는 건 음식보다 치워야 할 것, 돈 나갈 일, 처리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도 짧아지고 밥도 빨리 먹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TV나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생각도 소비 습관도 점점 지금 눈앞의 불편함만 빨리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열심히 벌고 아끼면서 사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카드값과 생활비가 늘 빠듯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밥상 자리의 기운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 주방과 식탁이 재물의 기운이 머무르기 좋은 상태인가? 아니면 계속 새어나가는 상태인가? 똑같이 아파트에 살고 비슷한 구조의 주방과 식탁인데도 어떤 집은 시간이 갈수록 살림이 늘고 여유가 생기고 어떤 집은 계속 허덕이게 되는 이유, 여기에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방과 식탁 풍수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방법은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지금 있는 주방과 식탁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 주방과 식탁에 쌓여있던 돈 나갈 기운을 걷어내는 방법. 둘째, 밥상 기운을 재물운으로 연결시키는 정리와 배치법. 셋째, 누구나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부엌과 밥상을 집안 살림과 재물의 심장으로 보았습니다. 가난해도 부엌 한쪽, 밥상 위만큼은 되도록 정갈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것의 기운이 곧 건강운이고 건강운이 곧 재물운으로 이어진다고 본 거죠. 오늘은 그 옛 지혜를 지금 아파트, 빌라, 주방 구조에 맞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원룸이든 작은 아파트든 오래된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돈이 머무르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작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방을 불과 물의 기운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식탁을 재물의 그릇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원리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주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도어를 열고 들어갔을 때 맨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가요? 싱크대인가요? 가스레인지인가요? 냉장고 문인가요? 아니면 식탁인가요? 풍수에서는 주방을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로 봅니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오븐같이 불을 쓰는 곳은 불의 기운. 싱크대, 설거지, 정수기, 물 끓이는 포트 같은 것은 물의 기운입니다. 불은 재물의 활력, 일의 추진력, 열정을 상징하고 물은 돈의 흐름, 정보, 운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불과 물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싸우지 않게 놓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부엌을 집의 곡식 창고이자 재물의 출입구로 여겼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서도 물길이 넘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죠. 불이 너무 강하면 살림이 새고, 물이 너무 강하면 건강과 재물이 동시에 약해진다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 집 주방에선 이 둘이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 싱크대였어. 물 튀는 자리에 불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가스레인지 위가 각종 물건으로 덮여 있지는 않은지, 싱크대 주변이 늘 젖어 있고 설거지가 항상 쌓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방이 집에 어디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방이 보이거나 현관과 주방, 화장실이 일직선으로 길게 뚫려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들어오는 기운이 곧장 물, 곧장 배수구 쪽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물론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 동선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막아주고 어디를 정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식탁. 이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식탁을 재물이 앉는 자리, 말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로 봅니다. 수입,
지출, 자녀 이야기, 노후 걱정, 사업 이야기, 부모님 건강 이야기까지. 온갖 돈과 인생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 바로 이 식탁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 고지서, 미납통지서, 병원 영수증, 약봉지, 카드 명세서가 뒤섞여 올라가 있으면 어떨까요? 앉는 순간부터 머릿속에는 또 돈 나갈 일만 떠오르게 됩니다. 식탁이 재물의 그릇이 아니라 돈 걱정이 쌓이는 그릇이 되어 버리는 거죠. 정리하자면 주방은 불과 물의 기운이 만나는 재물의 작업실이고 식탁은 그 재물을 실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회의실입니다. 이 두 자리가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집 안의 돈 이야기도 건강 이야기도 점점 막히기 쉽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방은 불과 물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라서 이 둘의 균형이 깨지면 재물의 흐름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식탁은 밥상 자리가 아니라 돈과 인생 이야기가 오가는 회의실이기 때문에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현관에서 주방과 화장실로 이어지는 동선, 그리고 주방과 식탁의 정리 상태가 돈이 들어와 머무르는지 바로 빠져나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그럼 나는 집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지? 이 부분에서 막히십니다. 지금부터가 대부분 모르시는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가볍게 메모 준비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을 하나의 몸이라고 보면 주방은 위와 장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고 가르고 남는 것은 저장하는 곳이죠. 식탁은 입이자 심장입니다. 말을 통해 기운이 오가고 가족의 마음이 모였다 흩어지는 자리입니다. 위와 장이 항상 부담스럽게 가득 차 있으면 몸이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주방 수납장과 냉장고, 싱크대가 항상 가득 차 있으면 집안 기운이 늘 무겁습니다. 언제 한번 정리해야지라는 마음의 빚이 계속 쌓이게 되죠. 특히 냉장고는 풍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재물 창고와 비슷하게 봅니다. 겉으로는 문을 닫아 두었지만 안에는 유통기한 지난 양념, 누가 넣어뒀는지도 기억 안 나는 반찬통, 이미 상하거나 말라버린 식재료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냉장고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막힌 혈관과 비슷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어딘가에서 막혀버리고 쓸데없는 데서 새어나가는 패턴과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식탁의 방향과 앉는 자세입니다. 가능하다면 식탁에 앉았을 때 등 뒤가 바로 방문이나 복도, 현관을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 뒤로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거나 바로 문이 열리고 닫히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대화도 깊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집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등 뒤에 쌓여 있던 짐과 박스만 치워주셔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능 뒤가 막혀 있으면 기댈 곳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집안의 식탁과 주방을 한 번만 유심히 보면 그 집에 돈 쓰는 패턴, 말의 습관, 가족 사이의 거리감까지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상징하는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주방과 식탁을 바로잡아 주는 일을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집안 재물운과 건강운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원리를 우리 집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본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크게 3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째, 진단입니다. 지금 우리 집 주방과 식탁이 어떤 상태인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단계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방과 식탁을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찍어보세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어지러움이 사진으로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주변, 냉장고 위, 식탁 위. 이 4구역만 따로 찍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둘째, 비워내기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구역씩만 정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싱크대 주변만, 내일은 가스레인지 주변만, 그 다음 날은 식탁 위만, 그 다음은 냉장고 문만. 이렇게 나누어야 덜 지치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준 정하기입니다. 주방과 식탁에서는 상시로 올려둘 것과 잠깐 쓸 때만 꺼낼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식탁 위에는 상시로 올려둘 물건을 3가지 이내로 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과일 바구니 하나, 물 한 잔을 올려둘 작은 쟁반 하나, 작은 화분이나 꽃 한 송이 정도. 이 3가지를 넘어가면 다시 창고처럼 바뀌기가 쉽습니다. 준비물은 거창할 것 없습니다. 쓰레기 봉투 몇 장, 마른 행주, 작은 쟁반이나 바구니 하나, 그리고 집에 이미 있는 그릇이나 유리볼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수납함을 새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 준비를 가지고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는지 공간별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놓아야 주방과 식탁이 돈이 머무는 자리로 바뀌는지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는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기가 항상 설거지로 가득 쌓여 있고 배수구 주변이 늘 지저분하면 풍수에서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빚과 지출로 빠져나가는 형상으로 봅니다. 가장 쉬운 실천은 하루를 끝낼 때 싱크대를 비워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날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잠들기 전에 싱크대에 그릇을 남겨두지 않는 날을 잡아보세요. 설거지를 다 못하겠다면 적어도 음식 찌꺼기는 헹궈내고 물만 가볍게 한번 흘려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배수구에 찌꺼기가 쌓여 있지 않게 관리하는 것. 이것이 물기를 막지 않는 첫 번째 풍수입니다. 다음은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입니다. 이 자리는 집안 불의 주인 자리, 재물의 불씨가 타오르는 자리입니다. 이 위에 대형 프라이팬과 냄비가 계속 포개져 있거나 쓰다만 키친타월, 각종 소스병이 널려 있으면 불의 기운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돈과 일의 기운도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가스레인지 위와 그 주변 30cm 안쪽은 항상 비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통, 설탕, 조미료, 기름병은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한쪽에 모아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은 중심에 두고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재물의 불씨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는 보이지 않는 재물 창고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떼어 보셨으면 합니다. 명함, 택배 스티커, 병원 카드, 각종 안내문, 자석 메모 등등. 처음에는 편해서 붙여두지만 결국 해야 할 일, 돈 나갈 일이 눈높이마다 붙어 있는 모양이 됩니다. 이런 냉장고 문은 집안의 재물운을 분산시키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 내부는 한 번에 다 비우기 힘들 수 있으니 눈높이 칸 한 칸만 정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 칸에는 가능하면 가족 건강에 좋은 채소, 과일, 반찬을 두고 오래된 소스나 거의 먹지 않는 가공식품은 아깝더라도 과감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높이 칸이 깨끗해지면 이상하게 돈 쓰는 패턴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식탁으로 가보겠습니다. 식탁 풍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항상 비워두고 상징 하나만 올린다. 식탁 위를 항상 채우고 있는 물건들을 한 번에 다 내렸어. 큰 상이나 박스에 옮겨 담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식탁에 있어야 할 것만 골라보시면 됩니다. 그릇, 수저통, 휴지는 가능하면 식탁 위가 아니라 식탁 옆 작은 카트나 선반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에는 상시로 둘 상징을 하나에서 2개 정도만 남겨둡니다. 예를 들면 싱싱한 과일이 담긴 그릇, 물이나 차를 올려둘 작은 쟁반, 작은 화분이나 꽃 한 송이 정도. 이런 것들은 풍수에서 풍요, 순환, 생기를 상징합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어디서 들었다고 식탁 위에 돼지 모형, 돈 그림, 금괴 같은 장식을 여러 개 올려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많고 화려하면 오히려 산만해지고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깨끗하게 상징이 담긴 것 하나 둘이면 충분합니다. 앉는 방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는 뒷벽을 등지고 문과 입구를 바라보는 자리가 좋습니다. 벽이 등을 받쳐주는 자리는 기운을 모아주는 자리로 봅니다. 물론 구조상 힘들다면 적어도 등 뒤에 쌓여 있던 짐을 치우고
간단한 패브릭이나 액자를 두어 시선이 안정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쨍한 흰빛 형광등 아래에서는 사람 마음이 예민해지고 대화도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식탁 위에는 살짝 따뜻한 톤의 전구색 조명이 내려앉게 해보세요. 빛이 음식과 사람 얼굴을 부드럽게 비춰주면 말의 기운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혹시 우리 집은 식탁이 따로 없고 거실 테이블이나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서 먹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경우에도 원리는 같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만큼은 그 테이블 위를 비워두고 한 끼 식사가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물 한 잔이나 따뜻한 차, 과일을 올려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밥상 자리가 돈 걱정만 하는 자리에서 기운을 채우는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천하신다면 주방과 식탁의 기운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풍수는 집을 한 번에 뒤엎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작업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온 집안 장식을 다 버리고 새 물건을 왕창 들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돈도 빠져나가고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습니다. 하루에 한 구역, 한 습관씩만 정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부자 그림, 황금 그림 같은 것들을 주방과 식탁 주변에 너무 많이 거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상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움과 흐름을 더 먼저 봅니다. 그림과 장식이 많아지면 결국 또다시 어지러워지고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튕겨 나가 버립니다. 셋째, 깨진 그릇, 이가 나간 접시, 유리컵, 금간 머그컵을 아까우니까 계속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릇은 우리가 먹는 것, 몸에 들어갈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상처 나 있고 깨져 있으면 집안의 재물 그릇도 상처 난 것으로 봅니다. 자주 쓰는 그릇 중에서 정말 아끼는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주방에 너무 강한 색을 한쪽에만 몰아넣는 것도 기운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과 검은색은 불과 물의 기운을 강하게 자극하는 색입니다. 주방 전체가 새빨갛게 물들어 있거나 검은색만 잔뜩 모여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괜히 칼칼해지고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소품으로 포인트만 주고 기본은 단정한 색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주기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식탁은 매일 밤 리셋을 기본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식사가 끝나면 식탁 위를 한번 쓱 닦고 상징으로 정한 물건 하나만 다시 올려두는 것. 이것만 해도 다음 날 아침 기분이 달라집니다. 주방 전체는 석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크게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양념, 먹지 않는 조미료, 거의 쓰지 않는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날을 정해 두는 겁니다. 냉장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눈높이 칸과 냉동실 한 칸씩만 정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유통기한은 곧 기운의 기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기운을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재물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3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주방과 식탁은 집안 재물운과 건강운의 심장입니다. 이 자리가 창고처럼 어지러우면 돈과 건강의 기운도 함께 어지러워지기 쉽습니다. 둘째, 주방에서는 불과 물의 균형 그리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주변을 비워두고 배수구와 냉장고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새는 느낌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식탁은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재물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식탁 위를 비워두고 과일, 물, 작은 식물 같은 좋은 상징 하나를 올려두는 것. 그리고 매일 밤 식탁을 한번 리셋해 주는 습관이 집안의 돈 기운을 차분하게 모아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니라 조상들이 오랜 세월 살림을 하면서 얻은 생활 지혜입니다. 공사하지 않고도, 큰돈 들이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간을 정리하고 흐름을 정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풍수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지금 당장 집안 어딘가 한 구석이라도 주방이나 식탁 주변 한 군데만 골랐어 작게라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두셨다가 정리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본인이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집안 다른 공간 풍수 이야기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번 눌러두시고요. 댓글에 지금 100억 대운 받아갑니다라고 적어보세요. 말과 글로 먼저 나에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이상하게 돈이 덜 새는 것 같다.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생겼다 하시면 꼭 다시 이 영상에 돌아오셔서 정리해 보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고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집 주방과 식탁에 돈이 머무르고 기운이 도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더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